벽돌로 사람을 가격합니다. 부러진 안경다리로 발등을 찍습니다. 피가 튀고 주먹이 오가고 누군가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기억하는 학생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던 시절, 친구들과 교문 앞에서 분식 먹고 수업 시간에 졸고 시험 끝나고 같이 PC방 가던 그 학교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드라마 속 학교는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연시은. 네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는 왜 싸웁니까? 왜 공부 잘하고 조용하던 아이가 벽돌을 들었습니까? 약한 영웅은 단순히 누가 더 잘 싸우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누가 더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시즌1에서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작품이 어떻게 한국 드라마의 자존심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연시은의 이야기, 그 시작점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즌1의 끝을 기억합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똑똑했던 아이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한 이유, 바로 친구 안수호였습니다. 외톨이였던 연시은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민 사람, 유일하게 그의 세계에 들어온 친구. 하지만 그 친구는 끝내 자신을 지키려다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시은은 더 이상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약하지도 않았고 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를 지키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학교도, 명예도, 친구도, 그리고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그렇게 시즌1은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한 끝에서 우리는 진짜 영웅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 그가 진짜 영웅 아닐까요? 약한 영웅, 그 이름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즌2에서 그 다음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싸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연결을 위해.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조용하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 싸움엔 관심도 없던, 늘 혼자 책을 읽던 소년.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벽돌을 들고 누군가를 쓰러뜨렸습니다. 연시은은 처음부터 강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면당했고 무시당했고 교실의 가장 구석에서 조용히 존재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관찰력과 분석력으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그 방법이 바로 폭력이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그는 약자입니까? 아니면 강자입니까? 연시은은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약하다는 이유로 무너질 수 없었기에 스스로 강자의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강해졌지만 외로웠고, 복수했지만 후회했고, 누군가를 지켰지만 자신은 무너졌습니다. 연시은은 단순한 싸움 잘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너무 일찍 철든 어른입니다. 그는 우리가 잊고 있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어디까지 싸워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이들이 생깁니다. 박후민, 고현탁, 서준태. 그들은 연시은의 두 번째 인생에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함께 웃고 함께 놀고 때로는 싸우고 다시 화해하는 존재. 하지만 연시은에게 친구는 너무도 낯선 단어였습니다. 서준태, 중학교 내내 빵 셔틀이었던 아이. 그에게도 친구란 그저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누군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문 따윈 신경 쓰지 말라며 연시은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말에 두려워 뒷걸음질 쳤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시은 곁에 남았고 그 작은 용기는 진짜 친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후민, 모두가 따르는 리더, 분위기 메이커이자
누구와도 벽을 만들지 않는 아이. 그는 연시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너도 사람인데 같이 어울리면 되는 거 아냐? 연시은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환영받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의 벽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고현탁, 말수는 적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친구. 박후민과는 어릴 적부터 절친이었고 연시은에게도 조용히 다가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다가오는 묵직한 친구. 그 셋은 연시은의 삶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혼자만의 세상에서 누군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보다 더 강합니다. 물론 그 우정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맞설 적은 단순한 일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가 만든 괴물, 나백진입니다.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고 말합니다. 야, 애들이 참 싸움 잘하네.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런데요, 진짜 싸움은 주먹이 오가는 그 장면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싸움은 조용한 교실 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고, 아무도 말 걸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 그래서 연시은은 말 대신 주먹을 택했고, 대화 대신 공격을 택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아이들은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에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법을 모르고, 도움을 청하는 법을 모르고, 상처를 말로 꺼내는 방법을 모른 채 혼자서 모든 걸 버텨내는 아이들. 약한 영웅이 보여주는 진짜 싸움은 일진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고립, 단절, 침묵이라는 괴물과의 싸움입니다.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 교실 안엔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소외입니다. 그래서 연시은에게 다가간 서준태의 용기가, 박후민의 웃음이, 고현탁의 조용한 배려가 그렇게 빛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드라마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짱이 아닙니다. 그는 조직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나백진, 영등포를 장악한 17살짜리 육각형 일진. 힘, 머리, 카리스마, 전략,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벌할 때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듯 계산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최종 보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싸움이 강했지만 그보다 더 빨리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리고 어른들은 방관하고, 그렇게 그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통제해야만 한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을 먼저 지배하려 했습니다. 아이가 어른보다 빨리 권력을 깨달았을 때 그건 야망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백진은 정말 악당일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아이일 뿐일까요?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버려진 아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즌2는 강해지고 싶은 아이와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됐던 아이가 맞서게 됩니다. 요즘 드라마는 왜 하나같이 학교 폭력을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자극적이어서, 시청률이 잘 나와서? 아닙니다. 드라마는 거울입니다.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진짜 문제를 가장 먼저 비추는 거울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외면하고 있는 건 바로 아이들의 고통입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 그 아이 건드리면 너도 당한다. 애들끼리 장난인데 왜 그래? 어른들은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고. 그런데 진짜 질문은, 우리는 언제부터 아이들의 고통에 귀를 닫았는가? 아닐까요? 약한 영웅은 말합니다. 폭력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누군가가 오랫동안 소외됐고 오래도록 말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주먹을 들었다고. 너희 있던 드라마는 다르게 보이지만 그 속 이야기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고통을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침묵을 방치한 어른들. 이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드라마가 대신 외칩니다. 학교는 더 이상 성적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선 안 됩니다. 아이들이 사람답게 숨 쉴 수 있는 곳 한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즌2에서 연시은이 친구를 위해 다시 싸우는 그 장면은 단순한 액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오래전에 놓친 책임에 대한 대답입니다. 시즌1이 끝나고 팬들은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즌2는 확정이지.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약한 영웅의 제작사인 웨이브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며 시즌2의 제작이 잠정 중단된다는 이야기. 현장 제작진, 배우들 모두 멍해졌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목소리를 여기서 멈춰야 하나요? 그렇게 약한 영웅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 순간 한 통의 제안서가 도착합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190개국의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 손을 내민 겁니다. 그렇게 약한 영웅은 2025년 3월 전 세계 넷플릭스에 정식 론칭되며 불과 5일 만에 글로벌 비영어권 드라마 2위. 한때 사라질 뻔한 이야기는 오히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폭력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외로움은 국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연시은이라는 인물에 공감하고 울고 분노한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살린 건 자본도 인기 스타도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벽돌은 준비됐고 친구들은 쓰러졌고 적은 등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싸움뿐일까요? 시즌2의 예고편은 마치 한 편의 전쟁 영화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습니다. 진짜 전쟁은 주먹과 주먹이 부딪히는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그 순간일까요? 시즌2에서 연시은은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엔 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건 자신을 버리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의 진짜 전쟁은 복수냐, 용서냐, 폭력이냐, 책임이냐, 그리고 끝내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 연시은은 자기 안의 괴물과 싸우게 될 겁니다. 이기면 그는 사람으로 남고 지면 그는 또 하나의 나백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즌2의 전쟁은 단순한 액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연시은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시즌2의 마지막 한 장면, 그 단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남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강하길 원합니다. 똑똑하길, 이기길, 버티길. 하지만 누군가 진짜 강해지는 순간은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약한 영웅은 말합니다. 강함이란 주먹의 세기가 아니라 상처를 견디고 다시 사람을 믿는 용기라고. 연시은은 혼자서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함께여서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소녀는 세상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그 아이 곁에 당신은 어떤 어른이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그냥 참으라고 했습니까? 혹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을 피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젠 더 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연시은은 드라마 속 캐릭터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실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는 우리 아이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